뉴욕 일원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제공합니다. 전국적으로 담배 구입 연령이 21세로 상향됩니다. 뉴브런스윅 소재 9개 공립교가 미래가 준비된 학교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대량 살상 사건이 41차례나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경매에 방탄소년단 자필 서명 마이크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맨하탄과 뉴욕주 업스테이트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이 추진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부터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유흥업소들이 몰려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간선도로와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꼭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석에 앉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속 경찰의 재량에 따라 운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주차장과 집 앞도 포함되며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적발돼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가 될 경우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 수만 달러에 이르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이민 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민단속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은 영주권과 시민권 등 모든 이민 혜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민국 가이드라인은 음주운전 적발을 2회 이상으로 제한했으나 초범이라도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술 모임이 잦은 점을 고려해 지정 운전자를 선정해 당일 모임에서 운전을 책임질 사람을 선출할 것, 모임에서 음주가 계획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약속 장소에 나설 것, 가벼운 음주의 경우 자가 음주 측정기 등 장비를 통해 자가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 술에 취한 채 차량 내부에서 잠들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에서 또 반유대주의 범죄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에 있는 한 라삐의 자택에 복면을 쓴 괴한이 침입해 유대인 5명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건 당시 라삐의 자택에서는 유대교 율법에 따른 축제인 하누카를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6차례 흉기에 찔린 피해자 등 중상자 2명을 포함해 5명이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맨해튼 할렘 인근에서 용의자 그래프턴 토마스를 체포했습니다. 토마스는 살인미수, 강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 사건 현장을 방문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혐오 범죄는 미국의 암적인 존재라며 주정부 차원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bout the 13th incident of anti-Semitism in just the past few weeks. Comes during a period of high holidays for the Jewish people. This is violence spurred by hate. It is mass violence, and I consider this an act of domestic terrorism. 지난 10일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 발생한 코샤마켓 총기 사건 이후 뉴욕 뉴저지 일대의 유대인 거주 지역에선 반유대주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반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대비해 유대인 밀집 지역인 브루클린의 버로우 파크와 크라운 하이츠, 윌리엄스버그 등에 경찰 인력을 증강 배치했습니다. 한편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될 보석 판결 축소로 인해 뉴욕주 내 경범죄자 및 비폭력 중범죄 혐의자에 대한 보석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각에서는 혐오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교, 인종, 또 성적 정체성 등을 공격하는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령 어떠한 인주의 부상을 야기하지 않았다 해도 보석금 없는 석방에서는 제외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유대인 혐오 범죄와 같은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잘해서 추가 범죄가 없도록 했으면 하고요. 또 이 제도 개혁에 좀 순조로운 실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 인권국에서도 이에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미국인 단체 창립자이자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주 하원 의원을 지냈던 도브 히킨드도 개정되는 제도에 허점이 있다며 혐오 범죄가 만연하게 될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이제 재외공간에서도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영문증명서에 대한 인증서인 아포스티오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이 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방문해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 국민의 해외 비자 신청 등 해외 진출 시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준비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또한 관련 증명서 번역, 공증에 소요됐던 금전적, 시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입양관계 증명서와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재적등본, 재적초본, 구경문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그리고 운전경력증명서 등 총 26종입니다. KBTV 뉴스 김경민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이 21세 이상으로 상향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알려졌던 법안에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다고 FDA 웹사이트에서 밝혔습니다. 전국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담배, 전자담배와 관련 제품도 주류와 마찬가지로 21세 미만은 구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미 뉴욕, 뉴저지주 등 19개 주와 워싱턴 DC는 전자담배 구매 연령을 21세로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구매 가능 연령이 전국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새로 제정된 법은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뉴브론스윅 소재 9개 공립학교가 미래가 준비된 학교 인증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차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래가 준비된 학교 인증서는 학생들의 지도력, 학습, 테크놀로지 서비스 및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수여됩니다. 뉴저지 교육국과 교육위원회 협회에서 후원하며 전국적으로 시작돼 디지털 시대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 마련된 인증 제도입니다. 2019년 우드로 윌슨 스쿨이 은상을 받았고 루즈벨트 스쿨, 레드쇼어 스쿨, 폴 로빈슨 커뮤니티 예술학교, 뉴브런스윅 중학교, 뉴브런스윅 고등학교 등이 동상을 받았습니다. 지역 내 모든 학교가 인증을 받아야 수여되는 은상 우수 학군에는 중부 뉴저지의 호월 타운십 학군과 미들타운 타운십 포함됐습니다. 그 외에도 북부 뉴저지의 노던 밸리 지역 고등학교 학군과 모어스 플레인스 학군이 은상을 받았습니다. 동상 인증을 받은 중부 뉴저지 학교로는 린든 엘리자베스 지역의 학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올드브리지 국민학교, 해슬릿 조기교육센터가 포함됐습니다. KBTV 뉴스 이차원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대량 살상 사건이 41차례나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월 19일 일어난 일가족 구성원 4명 살해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5월 버지니아주에서 12명이 살해된 직장 총격 사건, 이어 8월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패소에서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월마트 총기 난사 사건이 대량 살상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에 근거한 범행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미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혐오는 어떤 이유에서든 근절되어야 한다며 강조한 바 있습니다. In one voice, our nation must condemn racism, bigotry, and white supremacy. These sinister ideologies must be defeated.
Hate has no place in America. 다중 살인 사건의 80%인 33건은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총기 규제 여론을 들끓게 한 총격 사건은 미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엘파소를 비롯 텍사스, 오하이오, 버지니아주,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더 많은 대량 살상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추어 때 사용한 마이크가 미국 자선 경매에 나왔습니다. 미국 경매 업체인 줄리앙 옥션은 BTS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Love Yourself 투어 때 사용한 마이크 7개를 내달 그래미 어워즈 주간에 경매에 출품한다고 밝혔습니다. BTS 물품이 경매에 나오기는 사상 처음입니다. 각 멤버의 자필 사인이 있는 이 마이크 세트는 $10,000에서 $20,000에 낙찰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멤버가 사인한 수집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장래에도 가치가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매는 그래미 어워즈가 열리기 이틀 전인 다음 달 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테일러 스위프트, 해리 스타일스, 데이브 그롤 등 유명 가수의 사인이 있는 기타도 함께 출품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맨하탄과 뉴욕주 업스테이트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주 정부에 엔지니어 패널을 신설해 그동안 추진해온 고속철도 사업을 재검토하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고속철도 사업은 1990년대 마리오 쿠오모 전 주지사와 2005년 조지 파타키 전 주지사가 추진했지만 최소 $100억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이 되면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에는 뉴욕시, 알바니, 버팔로 등의 인구가 집중돼 있지만 이들 도시를 잇는 열차의 평균 시속은 51마일에 불과하다며 고속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오전 텍사스주의 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텍사스주 포트워스 북서부의 화이틀 세틀먼트에 있는 웨스트 프리웨이 교회에서 발생했으며 미사 도중 한 남성이 걸어나와 총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3명의 사상자 가운데 용의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버나드 칼리지 여대생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14살 소년이 신문 후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소년이 변호사와 함께 신문에 응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DNA 검사 결과 등을 통해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는 쪽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1차 DNA 검사 결과는 확정적인 증거물로 부족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깨고 이름만 밝히지 않았을 뿐 체포 소년의 사진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4일 브롱스에서 단돈 $1 때문에 60대 남성이 강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도들은 길을 가다 마주친 60대 남성에게 돈을 달라고 강요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집단 폭행에 나섰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면 강도들은 반복해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철제 쓰레기통으로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강도들은 그에게 있던 $1를 빼앗고 달아났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으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의 크리스마스 트리 재활용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1월 11일까지 시내 67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수거한 뒤 잘게 썰어 나무 뿌리를 덮어주는 멀치로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1월 6일 이후에는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갈 예정입니다. 다만 나무에 설치했던 장식물은 모두 따로 떼어내 버려야 합니다. KCC 한인동포회관이 인구루드 병원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프리미엄 건강검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첫 서비스는 내년 1월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 4월, 7월, 10월 3달간 총 4회의 진료가 제공됩니다. 이 기간 혈액검사와 일반 내과, 위장내과, 통증과, 정신과 등 분야에서도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KCC 연회원 중 18세 이상 무보험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내년 1월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월 7일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전기 스쿠터 합법화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안전 규정을 강화해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스쿠터와 전동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안전장치 없이 이를 합법화하는 것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뉴욕주 의원들과 법안을 보완해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에 모든 병원의 의료 비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가 생길 예정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지지사는 2020년 신년 계획 14번째로 뉴욕주 의료 비용과 품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법이 뉴욕에선 시행되고 있고 뉴저지에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차주범 민권센터 선일 컨설턴트를 모시고 그린라이트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차주범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량국에 개인정보를 제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그 합법 이민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그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 과정에서부터 그 점을 명백히 인지하고 그린라이트 법에는 강력한 개인 신분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린라이트 빌이라고 부릅니다만 실제 이 법률의 공식 이름은 드라이버 라이센스 액세스 앤드 프라이버시 액트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득과 개인 신상 보호법입니다. 조항들을 보면은 구체적인 그 개인 신상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준비하신 증빙서는 그 DMV는 절대로 보관을 하지 못하고 스캔이나 카피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범죄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 정식으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으면 그 어떤 정부기관도 이민단속국도 DMV의 개인 신상 보호 정보를 요청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린라이트 법 제정 의의와 향후 이민정책 관련 과제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뉴욕주는 기본적으로 그 생츄어리 스테이트, 이민자 보호주를 표방합니다. 이번에 그린라이트 법이 통과되면서 뉴욕주가 진정으로 이민자를 보호하고 또 그 합법, 비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을 도입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주지하시다시피 연방 차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합법, 비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이민자를 타깃으로 한 반이민 정책들이 지금까지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의 지지 기반을 결집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 반이민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가 향후 연방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 그 동포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권센터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네, 뉴저지주도 뉴저지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시행이 되게 되잖아요. 그럼 뉴저지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사실 뉴저지는 뉴욕과 달리 정치 구도상 그 주의회와 주지사가 마음만 먹었으면 진작에 그 법제화를 할 수 있었는데 뉴욕이 되니까 바로 영향을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뉴저지는 2021년부터 이제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뉴욕이 먼저 실행되면서 뉴욕으로 이주를 결심했던 주민들도 조금만 기다리셔서 뉴저지에서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봅니다. 네, 이번 연도도 민권센터는 한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이 되면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저희 민권센터는 기본적으로 4가지 핵심 활동 영역에서 약 20여 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리를 지키는 권익공허화 조직화, 또 선거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한인과 아시안들의 정치 참여를 추동하는 시민 참여 활동, 그리고 저희 소속 변호사들과 봉사팀 직원들이 제공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또 미래의 커뮤니티 리더들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이 4가지 핵심 활동 영역입니다. 저희들은 2020년에도 이 4가지 핵심 활동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할 방침이고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에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가 당면한 화두는 역시 참여다. 2가지입니다. 선거와 인구조사입니다. 그 대선부터 시작되는 그 각급 선거에 우리 한인 유권자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의 정치적 신장을 높이고 또 우리의 목소리가 미국의 민주주의 과정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10년마다 한 번씩 있는 미국 총인구조사, 거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키고 그 정부 정책에 있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린라이트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를 모시고 그린라이트 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